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 테마가 있는 카페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후원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이 방송은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속의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라는 방대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 각 개인이 어떻게 구별되고 분류되고 특정되는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누구나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임에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누구다 라고 대답하기도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외적으로 또는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를테면 누구누구의 딸, 선생님, 어느 교회 교인 이런 식이겠죠. 이런일진데 다른 존재가 나를 알고 있다? 그거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존재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네요. 글쎄, 그 녀석들이 나를 알고 있답니다. 그것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내가 그 녀석들한테 중요한 존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수많은 각 또는 기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이 녀석들을 떠나서 사는 것은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정말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죠.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모두 다 익명 정보에서 출발해서 어느새 데이터가 내 지문이 되고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일찌감치 파악한 독일의 어느 회사원은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3주 동안만 사용하지 않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었답니다. 일주일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생산성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해고 당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건 비단 공적인 업무에만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만 해도 과도하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애프터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한두 번 경험하는 일이 아닌데도 매번 놀라게 되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시기에 구매 가능한 금액대에 선호하는 브랜드의 취향까지 정말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편리하기는 하지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그것도 특별한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닌데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계속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PC로 가도 따라다니고 또 로그아웃을 하고 다른 PC로 로그아웃을 해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스토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데이터를 거래하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나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0원 정도면 거래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 줄 정도는 일전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모은 데이터가 책 한 권이 훌쩍 넘는 양이 되고요. 이렇게 사들인 데이터를 가공해서 또 다른 회사에 넘기고 그것을 구입한 회사는 또다시 우리에게 구미가 당기는 여러 가지 맞춤 광고 또 콘텐츠 등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취향 저격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런 식의 취향 저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취향과 유사한 것들만 선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와 다른 의견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감수성 등이 배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화를 선택하는 데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호나 성향이 과다하게 분류되고 선별되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는 이를테면 편견과 차별 등이 확대 재생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회 초년생이 자기도 모르게 신용 등급이 과도하게 낮아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GPS 그리고 구글 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는 데를 추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체로 어느 건물에 어느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은 신용 등급이 낮더라, 카드 연체를 좀 많이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그 경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신용 등급을 낮춰서 그 좀 피해를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계층을 형성하게 되고 다시 그룹 간 성향 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한 양상이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온라인상에서도 네 편 내 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를테면 팔로우를 매수한다든지 뭐 가짜 리뷰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요. 이런 식으로 그 이용자들을 통제를 하고요.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극기화는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들 대부분 공짜를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짜, 무료 마케팅이 나중에 아주 나쁜 부메랑이 되어서 뒤통수를 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당했고요.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우선 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무료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공하고 우리들이 온라인상에서 한 행동들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수준의 질과 양이 수집이 되면 그것들을 토대로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거든요. 각 생산업체의 장점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적의 상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소비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순간 이미 낚인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도요. 우리가 안 하면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저는 너무나 갇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데이터 권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하나하나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축적되고 연결될 때 의미 있는 정보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수화되고 상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투명성과 접근성에 관한 권리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즉, 사용자 주체성을 증가할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 소유권 문제도 동시에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주체성을 가지고 협상할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데요. 첫째, 우리 정보가 탈취당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그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았는지, 침해를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제공했을 때도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주의력이 상품이고 관여가 화폐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보다 더 잘 아는 너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방송 준비를 하면서 오늘 주제같이 어려운 주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아주 큰 소득인 것 같아요. 짧지 않은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지킴이 유미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보람 있는 나날, 행복이 넘치는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